바버라 베이그의 하버드 글쓰기 강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40대 1600명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하버드를 다니면서 어떤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이 질문에 90% 이상이 글쓰기 수업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리고 직장에 갈 때도 글쓰기 자질은 필수이기 때문이죠. 한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낼 때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죠. 얼마나 많은 지원서와 소개서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한 편의 자기소개서를 심혈을 기울여 읽을지 말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불과 30초입니다. 지난주 다뤘던 첫 문장이건 글의 제목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30초 안에 누군가를 사로잡을 그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만 하죠. 일단 관심을 끌었다면 이 제품을 계속해서 사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글을 읽고 싶게 만들고 한번 손에 쥐었다면 끝까지 읽게 써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글쓰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사로잡기 위한 5가지 글쓰기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라이트의 알파벳 하나당 하나의 원칙을 담았습니다. 글쓰기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라이트의 첫 번째 원칙, 라이트입니다. 글쓰기를 잘하고 싶습니까? 일단 쓰세요. 머릿속에서 기승전결 구성을 다 짜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는 거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명작에는 스케치가 있습니다. 기초 스케치를 한 뒤 분명한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거죠. 처음부터 화려한 색을 바로 입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렘브란트의 습작들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완성된 그림을 다 구상하고 캔버스에 옮긴 게 아니었던 거죠. 수십 년에 걸쳐 생각하고 그 생각을 스케치하고 연습했을 때 거기서 걸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필로 먼저 스케치하듯 일단 써야 합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단어, 문장이 떠오를 때 일단 쓰십시오. 그게 글쓰기 라이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R은 리스트럭처입니다. 재조정하는 거죠. 일단 글을 썼죠. 여러 단어들도 끄적여 보고 여러 문장들도 썼습니다. 이미 완성된 문단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고 블록은 언제든지 여기 꼈다 저기 꼈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위해 노란색은 이쪽으로, 긴 블록은 저쪽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일단 쓰기 시작한 단어, 문장, 문단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여기저기 재배열해 보세요. 이미 있는 집이나 방을 리모델링 하기만 해도 전혀 다른 느낌이 나죠. 때론 고급스럽게, 때론 훨씬 더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스케치하듯 쓴 글을 다듬고 재배열하다 보면 글은 훨씬 더 맛깔스럽게 변합니다. 글쓰기 원칙, 라이트의 세 번째 원칙 I는 인터레스트입니다. 글은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누군가가 보게 되어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은 지루해서는 안 되죠. 25년 기자 생활을 한 박종인 기자가 쓴 기자의 글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외형적으로 리듬이 있어야 한다. 문장 이야기다. 좋은 문장은 좋은 글을 쓰는데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문장이 좋다고 해서 글 전체가 좋다는 법은 없다. 글 전체를 재미있게 만드는 데에 더 큰 원칙이 있다. 구성, 즉
디자인이다. 글을 읽는 재미는 바로 이 구성에서 나온다. 수십 년간 기사를 써온 그는 재미난 구성과 리드미컬한 문장이 재미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찍어도 구도를 잡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구도를 잡고 명도를 조절하죠. 마찬가지로 글도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힌트, 최대한 문장은 짧게 쓰시기 바라요. 필요 없는 형용사, 부사, 은유, 소유격은 웬만하면 제거하십시오. 리듬을 살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문장이 짧아야 하죠. 그러다 강조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대목이 나올 때 보통 혹은 조금 긴 문장을 사용하시면 리듬이 생기고 좋습니다. 글의 구성은 기승전결의 논리적 구성이거나 계단을 올라간다는 생각 혹은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 구성이 편하고 좋습니다. 참,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어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부한 표현은 가급적 제외해 주십시오. 정말 좋다, 아주 크다 등의 진부한 표현이 반복되면 글이 지루해집니다. 글쓰기 원칙, 라이트의 네 번째 원칙, T는 터치입니다. 독자의 마음을 터치, 어루만져야 하죠. 글쓰기의 최전선의 저자, 은유 작가는 모든 글의 최종 목적은 감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동은 무작정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잔잔한 여운이 남는 글도 좋고요. 지적 카타르시스를 남기는 글도 좋습니다. 유명인이나 책, 영화에 등장하는 경구를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해도 좋고요. 정성이 담기거나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넣어도 좋습니다. 글쓰기 원칙 라이트의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이지입니다. 글은 쉬워야겠죠. 어려운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영국의 시인 포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글쓰기의 진정한 쉬움은 우연이 아니라 기술에서 비롯된다. 읽기 쉬운 글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글입니다. 바로 거기에 기술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부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어려운 단어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있는데요.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모두 교수, 전문가, 지식인이 아니라면 가급적 쉽고 간결하게 써야겠죠. 어떤 글이 쉬울까요? 문어체보다는 구어체가 쉽습니다. 쉽게 말해 평상시 말하듯이 입말로 쓰는 글이 쉽습니다. 글을 쓴 뒤 꼭 소리내어 여러분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말하듯이 쓴 글이 가장 쉽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글쓰기, 입말로 표현되는 글쓰기 명심하고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수동태보다는 능동태가 쉽습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다른 힘에 끌려가는 것이고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갔습니다는 능동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수동태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고 힘 있습니다. 반드시 능동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가요? 5가지 글쓰기 원칙, 라이트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배운 5가지 원칙을 잘 새겨서 누군가를 사로잡는 글을 꼭 쓰시기를 도전합니다. 이상입니다.